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꺼내들면서 시장을 흔들었지만 며칠 만에 협상의 여지도 있다는 말로 한 발 물러선 상태고요. 중국도 미국과 접촉 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발표된 1분기 GDP 수치는 표면적으로는 역성장처럼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무역과 재고 요인에 따른 왜곡일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온 3월 PCE 물가, 그리고 기대 이상이었던 기술주들의 실적,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난 배경부터 이럴 때 주목해야 할 ETF 전략, 그리고 해외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환율 흐름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왜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응하기 시작했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3%, 시장 예상은 플러스 0.2%였으니까 언뜻 보면 경기 침체 아니야 싶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민간 고정투자 무려 21.5%, 그 중에서도 기업 설비 투자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즉, 기업들이 여전히 미래를 보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무역인데요. 수입이 급증하면서 GDP 계산에서 마이너스 4.8%포인트가 깎였고, 또 여기에 정부 지출까지 줄면서 겉보기엔 마이너스로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수입 급증, 단순한 소비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수입을 앞당긴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1분기 수입은 전년 대비 무려 41.3%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3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0%, 전년 대비 2.6%, 헤드라인 수치는 마이너스 0.04%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시장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물가 잡힌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오는 6월 18일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4월 초까지만 해도 30% 수준이었는데요. 5월 1일 기준으로 65%까지 급등했습니다. 7월 회의에서는 80%, 9월에는 무려 90%에 달하는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고요. 연말까지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연준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닙니다.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분기 GDP 역성장과 물가 안정 흐름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어떤 ETF가 주목받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힌트 하나, 지금은 트럼프 2기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연준은 총 5차례 금리를 인하했었고요. 그때마다 시장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금리 인하 이후에 S&P 500 성장 지수는 12개월 동안 35.8%가 상승했지만요, 같은 기간 S&P 500 가치 지수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주는 미래의 기대 수익이 중요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 기대치의 현재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거기에 트럼프 2기, 시장에선 이미 기술주, 특히 AI 반도체 중심의 고성장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플러스 13%, 순이익 플러스 18%, AI 기반 애저 부문은 플러스 35%나 성장했고요. 캐펙스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매출 16%, 순이익
플러스 35%, AI 광고 효율이 개선되면서 투자도 전년 대비 9%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등 AI 인프라 기업들까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AI 칩, 반도체에 최대 145% 관세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이걸 사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AI는 일시적 정치 리스크로 꺾일 수 없는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은 모두 올해 2025년에도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펙스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이 흐름은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는 오히려 미국 내 반도체 자립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칩스 액트 이후 인텔, TSMC, 마이크론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면 이들과 협력하는 설비, 장비 기업, 빅테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이번 고율 관세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AI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지난 4월 30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출 통제보다 기술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 AI는 국경을 초월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정책 리스크보다 수요 모멘텀이 훨씬 강력하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와 함께 주목받을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고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과 같은 자산의 매력은 줄어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 예를 들어서 배당이나 옵션 수익을 주는 ETF들이 주목을 받게 되죠. 게다가 지금처럼 박스권이 이어지는 장세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빌 에크먼은 고율 관세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고,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빗 솔로몬은 관세 정책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CEO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은 당분간 S&P 500 기준으로 5,000에서 5,600선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커버드콜 전략은 특히 유리합니다. 기초 자산이 오르지 않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금 저축펀드와 IRP 계좌로 투자가 가능한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3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가지 커버드콜 ETF의 기본 특성부터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H는 말 그대로 국채 플러스 커버드콜의 조합입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이중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의 안정성과 수익성 둘 다 잡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은 AI 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얹어 월배당까지 주는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매일매일 1% OTM 옵션을 파는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씁니다. 매일매일 옵션 프리미엄을 쌓는 구조다 보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위 구성 종목을 비교해 볼까요? AI 테크 탑10 커버드콜과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이 두 ETF 모두 기본적으로는 메가 테크주 중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과 같은 매그 7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브로드컴, TSMC, 팔란티어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이 상위 10개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구성은 꽤 비슷해도 AI 테크 탑10은 말 그대로 AI 성장성에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이고 나스닥 100 데일리 OTM은 변동성 프리미엄을 매일 수취하는 전략이
전략이라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중요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볼까요?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이었습니다. AI 열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른 ETF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죠.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옵션 수익이 매일 누적되는 구조라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장 반등이 강할 땐 수익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H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앞으로 수익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자산의 매력도가 줄고 달러 수요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는 105 부근까지 올랐다가 PCE 발표 후에 1% 넘게 하락하면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하나의 변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9%가 넘게 급락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 트럼프 1기 4년간의 하락폭을 이번엔 단 100일 만에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임기 동안 달러 인덱스는 약 9%가 하락했는데요. 이번 2기엔 단 100일 만에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황에선 외국 자금 유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도이치뱅크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관세 이슈, 이 두 가지 모두 달러 가치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변수로 떠오를 땐 환헤지 ETF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커버드콜 ETF 중에서요. 특히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H가 환헤지 ETF로 환율 방어에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헤지 ETF의 경우에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비용은 환노출 ETF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달러 약세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분기 예상보다 낮은 GDP와 안정된 물가, 또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관세 조절 신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를 대비한 수혜 섹터 ETF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을 사야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느냐입니다. 지금은 급하게 추격 매수할 타이밍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냉정하게 ETF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기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높아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서 준비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